안녕하세요. 스포츠 과학기술론 수업에서 배운 논문을 리뷰할 김버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논문은 프로테우스 효과라는 논문인데요. 먼저 저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닉 이는 스탠포드에서 PhD를 마친 리서처이고, 제레미 베일렌스는 스탠포드에서 버추얼 휴먼 인터랙션이라는 랩을 운영하는 교수님으로 버추얼 월드와 디지털 아바타에 대해 많은 실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프로테우스 효과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의 옆에 있는 신이 바로 프로테우스인데, 바다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우스가 되게 뛰어난 예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예언력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찾아왔었는데, 이 프로테우스가 이방인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물이나 짐승 같은 이제 여러 형태로 몸을 바꾸면서 이제 도망을 굉장히 잘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능력을 토대로 이제 프로테우스 효과란 바로 가상세계에서 개인의 행동이 아바타의 특징이나 특성에 의해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프로테우스 효과를 보기 위해 실험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가상세계에서 우리의 아바타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과연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세 가지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Behavior Confirmation입니다. 이는 내 행동이 남의 기대에 부응해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이 나를 친절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 행동도 그 기대에 맞춰 친절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바타를 가진 사람이 남의 기대에 맞추게 되고, 그래서 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셀프 퍼셉션 티오리인데요. 이 이론은 한국어로 자기 지각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해 봄으로써 자신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의 태도나 생각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내가 어떤 인물 사진을 보고 어떤 심장이 이제 두근거린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면 사진의 인물이 매력적이라고 내가 믿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검정 유니폼을 입은 실험자가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실험자보다 더 공격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검정 유니폼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흰색 옷보다 더 공격적이고 또 터프하게 보이기 때문에 검정 옷을 입은 사람, 즉 자신도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검정 가운을 입은 아바타가 흰색 가운을 입은 아바타보다 더 이제 안티소셜한 행동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론은 디인디비주에이션 티오리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탈개인화가 되었을 때 정체성 단서의 영향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탈개인화는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익명일 때 더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세계에서는 이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온라인 세계에서 아바타는 곧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셀프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주요한 정체성 단서가 됩니다. 즉, 디인디비주에이션 티오리에 의해서 탈개인화된 온라인 사용자는 자신의 아바타로부터 정체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셀프 퍼셉션 티오리처럼 자신의 아바타가 갖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기대나 스테레오 타입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바타의 생김새나 특성 등이 온라인에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프로테우스 효과입니다. 이 연구는 자신이 주체가 되는 프로테우스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타인의 기대가 내 행동을 바꾼다는 비헤이비어 컨퍼메이션 효과를 컨트롤하고 연구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우스 효과만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콜라보레이티브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활용하였고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3D 버추얼 공간에서 만나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행동이 아바타를 통해 이제 정확히 구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의 가설입니다. 포테우스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두 번의 실험 연구를 했고, 이를 통해 총 세 가지 가설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실험 1의 첫 번째 가설은 매력적인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는 매력적이지 않은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보다 상대방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더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가 가설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매력적인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는 그렇지 않은 실험자보다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내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력적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외향적이고 친화적이라는 선행 연구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실험 2는 키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에 대한 가설은 키가 더 큰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는 더 작은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보다 더 컨피던트하고 협상할 때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더 유능하고 이제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다는 기존 연구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실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스탠포드의 32명 학부생들이 참여했고 참여자 간 설계로 진행됐습니다. 실험자들은 매력적인 아바타와 매력적이지 않은 아바타를 랜덤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실험자와 상대방, 이렇게 총 2명이 벌추얼 세계에서 이제 아바타로 만나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비헤이비어 컨퍼메이션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은 실험자의 아바타가 예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자의 아바타가 단순히 이제 흑백으로 단순한 형태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험에 사용될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 매력도를 측정하는 프리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34명의 학생들의 사진을 베이스로 12개의 아바타를 만들었고, 웹 서베이를 통해서 12개의 아바타의 매력도를 높음, 중간, 낮음으로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실험자와 상대방이 현실에서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오른쪽과 같이 벌추얼 환경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실험의 절차를 보시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즉 아까 보신 안경을 쓰면은 버추얼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험자는 3D 공간에 있는 자신의 아바타를 보게 되고 아바타 앞에는 이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자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아바타를 약 1분간 관찰을 해서 아바타의 생김새 매력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지 잘생겼는지 뭐 못생겼는지 이것들을 이제 실험자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상대방의 아바타가 눈앞에 보이는데요. 상대방은 실험자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고 또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가설 1과 2인 서로 간의 이제 간격이나 아니면 자신을 얼마나 드러냈는지에 대한 측정이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에서는 먼저 대인 간의 간격은 매력적인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가 매력적이지 않은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보다 훨씬 더 상대방한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또한 매력적인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가 그렇지 않은 실험자보다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 좀 더 많이 드러내면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가설 1과 2는 프로테우스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가설 기억나시나요? 키가 큰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는 더 작은 아바타의 실험자보다 더 컨피던트하고 더 공격적으로 협상할 것이다. 이 가설의 컨피던스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울티메텀 게임, 즉 최후의 통첩 게임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이 게임을 설명하자면 두 명의 참여자가 등장해서 돈을 분배하는데요. 1번 참여자가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 제안을 하면 2번 참여자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번 참여자가 이 분배를 거절을 이제 선택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2번 참여자가 이 분배를 만약에 수락을 하면 1번 참여자의 제안에 따라 돈이 분배가 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최후의 통첩 게임에서 돈을 분배를 할 때 키가 더 큰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가 더 자신감 있고 불공평한 분배를 제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즉, 자신한테 좀 더 이로운 불공평한 분배를 상대방한테 할 거라는 것이죠. 연구의 참여자는 50명의 스탠포드 학생들이고 역시 참여자 간 설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자들은 상대방보다 키가 작거나 같거나 또는 큰 아바타를 랜덤하게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상대방은 실험자의 키에 대해 알 수 없고 자신의 키와 같게 보여집니다. 실험의 절차를 보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쓰면 버추얼 환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험자는 3D 공간에 있는 자신의 아바타와 상대방의 아바타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리서치 어시스턴트는 최후의 통첩 게임에 대해서 참여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가상의 백부를 분배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 4번의 게임이 이루어졌는데요. 실험자는 처음과 세 번째에서 동 분배를 제안했고 상대방은 두 번째와 네 번째 게임에서 각각 공정한 분배를 뜻하는 50대 50, 불공평한 분배를 뜻하는 75대 25를 제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자가 돈을 어떤 비율로 분배를 제한하는지, 또한 상대방의 공평한 분배와 불공평한 분배를 수락하는지 또는 거절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스플릿2에서 키가 작은 아바타의 평균은 약 52, 키가 큰 아바타의 평균은 약 60으로 키 큰 아바타가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파이널 스플릿에서도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수락률이 키 작은 아바타가 72%, 키 큰 아바타가 38%로 키 큰 아바타가 수락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즉, 키가 더 큰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가 키가 더 작은 아바타를 가진 실험자보다 불공정한 분배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프로테우스 효과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의 아바타의 특성이 내 행동을 정말 변하게 하는지를 보는 재미있는 실험 연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behavior confirmation 효과를 제어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프로테우스 효과와 behavior confirmation 효과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참여자들한테 랜덤하게 부여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이 직접 아바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실험자들이 직접 아바타의 매력도를 레이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조작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자와 상대방을 반대 성별로만 설정했기 때문에 로맨틱하거나 섹슈얼한 어조의 행동 같은 것들이 이 연구를 조금 더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로테우스 효과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